이제 그만하고 가! 그래, 잘 살아봐라. 내 침대에 누운 그 여자랑.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의 얼굴엔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천천히 웃었어요. 그 웃음엔 눈물보다 날카로운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몰랐어요. 그녀의 복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힌 자리엔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문 손잡이를 한번 스쳤습니다. 그 표면엔 그가 잡았던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지우듯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숨이 목에 걸렸지만 울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가 찾아왔어요. 그 고요는 무섭게 맑았고 그 맑음 속에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결심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불을 켜지 않았어요. 노트북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은 잔잔하지만 단단한 표정 위에 번졌습니다. 식탁 위엔 영수증, 문자 기록, 계좌 이체 내역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그가 떠나던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한 장의 영수증 위에 이혼 신고 전날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눈썹 사이를 좁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이었구나. 그날부터였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기록 시작. 날짜 4월 12일. 대상 전남편 강도윤. 목적은 복원과 삭제. 그녀는 스스로 웃었어요. 이건 복수의 다이어리예요. 노트북 화면에는 그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새 여자와 찍은 사진, 웃음, 그리고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장. 그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삭제가 아니라 저장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고 그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 잘 살아봐라.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잘 살길 바라. 다만 그 끝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찰칵 그 소리가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는 복수의 첫 페이지가 넘겨지는 소리였어요. 그날 새벽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에 시계가 3번 울릴 때마다 초침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그 소리에 맞춰 호흡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눈앞에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웃음, 그의 습관, 그의 손끝에 남은 자신.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고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번쩍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동안 노트북 전원을 켰죠.
화면에는 전날 정리해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어요. 거래 내역, 문자 캡처, 송금 기록, 그리고 새 여자의 이름.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각 셀에 색을 입혔습니다. 파란색은 사랑의 거짓, 빨간색은 이혼 정거래, 그리고 회색은 증거로 사용할 항목.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녀는 조용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기억의 정리라는 걸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팔까지 번졌고 그 온기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죠. 이제 내가 나를 지운 만큼 나도 너를 지운다. 그녀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수십 통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 하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도윤 고객 정보, 변경 승인 알림. 그녀는 그 메일을 클릭하자마자 짧게 웃었어요. 그는 여전히 모든 걸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해둔 채 그녀가 잊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계정으로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소 변경이었죠. 그의 새집 주소를 그녀의 옛집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는 모를 거예요. 며칠 뒤 도착할 모든 청구서가 그녀의 과거 주소로 향한다는 걸. 그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자동 결제 내역. 거기엔 매달 빠져나가는 와인 구독료, 홈 카메라 사용료,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등록된 꽃 배달 구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꽃 배달 주소를 바꿨어요. 수신인 전처,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작은 틱 소리 하나가 이토록 시원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첫 번째 신호는 보냈어. 그녀는 이어서 그의 SNS를 열었습니다. 행복한 사진, 음식, 여행지, 그 아래에 수십 개의 좋아요. 그녀는 그중 몇 장을 눌러 확대했어요. 배경 거울에 비친 자신, 이혼 전 함께 살던 집의 커튼. 그녀는 그걸 확대해 저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거짓이 완벽히 증명됐어요. 그녀는 문장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집 커튼이 왜 내 거실에 있죠? 게시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복사해 예약 발행을 클릭했습니다. 발행 시간 내일 오후 7시. 그의 새 여자가 그 게시글을 볼 정확한 시각이었어요. 그녀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새 여자가 휴대폰을 들고 그 게시글을 읽으며 멈춰버릴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그는 뭐라고 변명할까? 그 상상을 하자 웃음이 터졌어요. 짧고 날카롭게, 그러나 비명을 참은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창문 밖에서 새가 울었어요. 그 소리는 여느 때처럼 평범했지만 그녀에겐 이상하게도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하루가 시작되네. 당신의 끝이. 그녀는 손끝으로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전날 밤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날짜 4월 12일. 대상 전 남편 강도윤. 목적은 복원과 삭제. 그녀는 그 음성을 들으며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잔을 비웠고 남은 향이 공기 속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 메모장에 짧게 적었죠. 복수 1일차.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창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아주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 빛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눈을 비추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지 않고 울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미소였어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벽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유리컵에 물을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방 안을 얇게 덮었어요. 그 빛이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다고 느꼈을 빛이 오늘은 낯설 만큼 냉정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진동음.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름 없는 계정에서 도착한 스크린샷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SNS 게시글, 그리고 그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 이혼 전 사진 아니야? 커튼이 똑같은데? 이 사람 거짓말한 거네. 그녀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단 한 줄의 예약 게시글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튼, 그녀의 집, 그녀의 흔적이 이제 그를 공격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는 그날 오전 내내 SNS를 닫았다가 다시 켰습니다. 삭제, 차단, 해명.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회사 동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랐구나. 그녀는 모든 걸 모른 척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계속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속도를 숫자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3분 그의 회사 메일 계정에서 첫 번째 회신이 도착했어요. 강도윤 씨, 최근 이혼 전거래 관련 내용 확인 바랍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현실이 되었어요. 점심 무렵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너야? 이거 내가 한 거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만이 말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스피커 너머로 흘러들자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지연아, 왜 아무 말 안 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몰라? 그리고 통화 버튼을 끊었어요. 통화 종료음이 잔인하게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어요. 11시 11분
두 개의 숫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 받은 알림을 확인했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 승인 완료. 그의 새 집이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끝으로 도장을 눌렀어요. 도장 밑에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그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달콤했어요. 달콤하지만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속도를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저녁 무렵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낯선 번호. 혹시 강도윤 씨 아내분 되시나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처요. 그분이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상대의 말이 흐려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가 무너지는 소리,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사람, 제 인생도 사고 냈었어요. 그 말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상대는 말을 잃었고 그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 위로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울음을 대신했어요. 그녀는 창문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이야. 밤이 깊어질수록 비는 더 거세졌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복수, 2일차.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비는 멈추겠지만 후회는 멈추지 않겠지. 그녀의 목소리가 꺼지자 방 안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빗소리가 천천히 멀어질 때 그의 삶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의 공기는 눅눅했고 방 안엔 와인 냄새와 깨진 유리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침대 옆엔 비어있는 병 2개와 구겨진 셔츠가 널브러져 있었고 휴대폰 불빛이 천장에 반사되며 깜빡거렸어요.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감췄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번졌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댓글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혼 전 사진이래. 저 커튼이 전처 집 거잖아. 그 한 문장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어요. 그는 손끝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이거 내가 한 거지?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 말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결국 기계음이 그 침묵을 잘라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그녀가 직접 한 말처럼 들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그러나 거울 속의 자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꽉 차 있던 눈빛이 이제는 피로와 후회로 가득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엔 수십 통이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익명 제보 접수, 거래 내역 확인 요청. 그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녀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녀가 고의로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손끝으로 담배를 꺼내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생각은 엉켜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낯설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아, 그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제발. 통화 연결음이 짧게 반복되다가 끊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휴대폰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녀에게서 답이 왔어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껴봐.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짧은 충돌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가가 젖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울었어요. 그 울음은 미안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의 죄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말았어요. 시계 초침이 6번 울릴 때까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울림이 멈추자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의 세상이 완전히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그가 무너진 자리엔 침묵만 남았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비가 완전히 멎었을 때 그녀는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의 후회가 바람에 실려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유리컵 위로 빛이 스며들었어요.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맑았고 어제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커튼을 반쯤 젖히며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흐리지도 눈부시지도 않은 그 빛이 이상하게도 새로워 보였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그 향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자리에 묘하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얇은 파일철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과 명예 변경 신청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 장씩 꺼내며 이름을 덧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위에서 잉크가 번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그 번짐이 과거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돌다가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바람이 스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끝이 닿을 때마다 자갈이 작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오랜만에 마음에 닿는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금은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쇼윈도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낡은 반지 상자를 꺼내 올려놓았어요. 점원이 반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꽤 흘렀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점원은 값을 적어 건넸고 그녀는 그 돈을 봉투에 담아 나왔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보호소 기부함에 봉투를 넣었어요. 금속이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굴레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그녀는 길가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햇빛이 파리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 빛이 따뜻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연아, 잘 지내? 보고 싶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는 어제의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문패를 덮었어요. 그 위에 붙은 낡은 스티커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 위에는 단단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조명을 껐어요.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고 녹음기를 옆에 두었어요. 복수 5일차 대상 삭제 완료. 오늘부터는 나를 복원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승리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기다려온 평온만이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자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방 안을 채웠어요.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 거기에 내 숨이 돌아왔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흩어질 때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직 지금 살아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그녀는 아주 천천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침 그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하늘은 잔잔했고 바람은 느리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며 귓가로 지나갔어요.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엔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짓의 서명, 거래 내역,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녹음 파일. 보도 위에는 낙엽이
굴러다녔고 그녀는 그 낙엽 하나가 굴러가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증인석 앞 유리창 너머에는 그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남자였지만 이제는 그림자처럼 말라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봉투를 쥔 채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증인, 발언을 시작하시죠.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자 목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강도윤 씨의 전처 윤지연입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그의 부정과 거짓은 제 삶을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를 처벌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기록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지우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걸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그의 서명 위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이 희미하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마지막 증거예요. 이제 이 이름을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종이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번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복수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을.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날 지웠던 그 날처럼 이제 나도 당신을 내 기억에서 지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졌고 두 손이 허벅지 위에서 느슨해졌어요.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미 울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 리듬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그 모든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켰어요. 붉은 불빛이 켜졌고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복수 6일차. 진술 완료.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덧붙였어요.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깁니다. 녹음기를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그 진동이 사라질 때 세상도 함께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도윤 씨. 당신의 이름은 이제 내 안에서 끝났어요. 그녀는 발을 돌려 천천히 걸었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햇빛이 그 위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법정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고 도로의 소음이 낮아지자 주변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닥을 긁는 구두 소리, 멈칫거리는 숨소리.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그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 앞에서 멈춰 섰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빛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오래된 악기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걸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깊고 조용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뭘 원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이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마주보는 걸 원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나를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은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짧고 무겁게 울렸어요.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울음이 들렸어요. 작고 끊어지는 숨소리, 떨리는 어깨.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민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이 움직인 소리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용서는 벌이에요. 그의 손이 멈췄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당신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겠죠. 하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채로 올려다봤어요.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 없이 살아야 해요.
그게 내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에요. 그녀는 뒤돌아섰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아닌 미세한 한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잘 살아봐요. 이번엔 진짜로. 그 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의 손이 흙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 떨림이 땅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골목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이 작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복수 7일차. 대면 완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는 한숨과 함께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녀는 녹음기를 닫았어요. 딸깍 작은 소리 하나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지나가자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는 그 바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그녀는 드디어 자유로웠습니다. 울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 느끼며 그 길 끝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람 같은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잠에서 깼어요.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버스의 엔진음, 그 모든 소리들이 마치 삶의 맥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작고 조용한 소리들이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녹음기가 있었어요. 복수 7일차라는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들었다가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끝났어요. 남은 건 아무 말도 없는 하루의 시작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손바닥으로 컵을 감쌌어요. 그 온기가 마음속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각 도시 반대편이 한 오래된 원룸에서는 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탁자 위엔 그녀가 보냈던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껴봐. 그는 그 문장을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매일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도 없었어요. 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은 그가 잃은 세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지연.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불러도 닿지 않는 이름. 그건 벌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후회했다. 내일도 후회하겠지. 짧은 문장들이 노트 위에 쌓여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속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글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벌이었어요. 며칠 뒤 그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상실 이후의 삶이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잃어요. 하지만 진짜 잃는 건 그때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 속엔 지난 시간의 모든 파도가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조용히 퍼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록 첫 번째 날. 주제 평온.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오늘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 창밖에 별 하나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 별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그만 괜찮아질 때가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엔 초침 소리만 남았어요. 그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며 그녀의 숨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햇살이 커튼 틈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방 안에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의 끝엔 언제나 공허함이 남아요.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다시 만나죠.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